3월 1일부터 4월 2일까지의 네이버 포털 검색량의 변화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데이터로 보는 세상 이야기 데이터 스릴 데이터스입니다. 21대 총선의 국회의원 후보들의 면면을 파헤쳐 보았습니다. 나이대, 재산, 성별, 학력 등 미디어에서 잘 알려주지 않는 세세한 정보를 공개합니다. 혹여나 어떤 분에게는 불편한 사실일 수도 있겠으나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데이터 팩트 폭격 시작해 보겠습니다. 1449명의 후보들에 대한 관심도를 검색량으로 살펴본 워드클라우드 결과인데요. 정치 1번지 종로구 후보의 검색량 순위를 뒷부분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의원 후보들에 관한 몇 가지 사실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1대 총선 국회의원 후보의 정당별 분포는 어떻게 될까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많을까요? 아니면 미래통합당이 많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맞추신 분 얼마 안 계실 것 같은데요. 의외의 결과가 나옵니다. 가장 많은 후보를 낸 당은 바로 허경영 당대표가 이끄는 국가혁명 배당금당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보다도 4명이 더 많군요. 미래통합당 244명이고요. 탑 3개의 정당이 53%를 차지하고 있네요. 300명의 국회의원 선출에 후보는 총 1449명으로 경쟁률이 4.8대 1에 달하고요. 지역구 국회의원은 4.5대 1, 비례대표는 6.6대 1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천 경쟁률까지 감안하면 만만한 경쟁률은 아닌 것 같죠? 후보자들의 나이를 한번 살펴볼까요? 평균 나이는 54.3세로 1965년 7월 2일생이네요. 1965년 7월생은 6명 있는데 정확히 평균 생일과 일치하는 후보는 없습니다. 원래 평균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법이죠. 가장 어린 나이는 25세로 6명, 가장 고령은 85세 어르신이 한 분 계시네요. 나이대별로 살펴보면 50대가 45%, 60대가 25%, 5060 세대가 70%를 차지하고 있네요. 그런데 20대 국회의원 나이대와는 어떠한 차이를 보일까 궁금해서 20대 국회의원과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20대 국회의원 당선자의 나이 분포를 보면 실제로 당선이 되는 나이대는 2030 세대는 없었고요. 50대가 가장 많은 당선자 비중을 보이고 있네요. 문득 해외는 어떨까 꼬리를 물고 또 궁금해져서 미국 상원 의원과 한번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나이 확인이 되지 않는 7명을 제외한 미국 상원의원 93명과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미국의 상원의원의 평균 나이는 당선 당시 평균 60.8세, 우리나라 20대 국회의원의 당선 당시 평균 나이는 55.7세로 미국이 우리나라 국회의원보다 5살이 많은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래도 그렇지 미래를 짊어질 2030 세대가 너무 없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연령대와 성별로도 살펴봤는데요. 20대와 30대는 여성의 비중이 남성보다 높네요. 40대 이후부터 남성 비중이 늘어나는 걸 확연히 알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국회의원 자리도 유리천장이라는 걸 실감할 수가 있네요. 그런데 70대 할머님, 아니 여사님이 11분이나 포진되어 있는데요. 이건 실버 걸크러쉬인 것 같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나이대별 후보자의 재산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연령대에 따른 소득 격차의 단면이 여기서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후보자들의 신고된 재산 평균은 15.6억인데요. 참고로 우리나라 가구당 재산 4.2억에 3.7배에 달하는 재산이군요. 이걸 보면 그래도 2030 세대가 조금은 더 서민들의 정서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얼핏 드네요. 나이대에 따라 재산 규모의 분포를 살펴보면 여기 역시 빈익빈 부익부의 경향을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억 미만 후보자 수와 30억 이상 후보자 수가 많은 게 보이시죠? 국회의원 후보들의 재산 규모도 이렇게 큰 격차가 나는군요. 좀 사시는 분이시더라도 서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국회의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데이터를 살펴보다 보니 얄궂게도 이런 게 보이네요. 후보자의 주소가 지역구와 다른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총 35명의 후보였고요. 특정 정당이 많이 보이기는 하는군요. 나름의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더 이상의 말은 삼가하겠습니다. 정당별로 후보의 평균 나이를 살펴봤는데요. 정의당과 민중당의 평균 나이가 각각 47세, 45세로 가장 젊은 나이대를 보이고 있군요. 민생당과 친박신당 후보의 평균 나이가 가장 많은 걸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당별 후보의 평균 재산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의 재산이 압도적이군요. 역시 있는 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정의당 후보들의 평균 재산이 5천만 원이 채 안 되는데요. 정의당 후보가 재산이 많은 것이 되려 이상한 걸까요? 평균 데이터는 극단의 값이 존재할 때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는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후보자의 학력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대졸이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졸이 5%, 중졸이 0.8%, 초등학교 졸업도 0.6%가 있었고요. 대학별로는 서울대학교가 가장 많았고요.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동국대, 부산대, 이화여대 순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이번 선거에 가장 관심이 뜨거운 지역은 아마도 정치 1번지 서울 종로구일 것 같은데요. 이낙연 후보와 황교안 후보의 격전이 예상되는 곳이죠. 여론조사에서는 이낙연 후보가 앞서고 있는데 검색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종로구 후보 이름의 검색량으로 관심도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검색이 선거 결과를 정확히 예측한다고는 하지만 검색은 관심의 척도일 뿐 선호도나 지지도의 척도와는 다를 수 있으니 감안해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 1일부터 4월 2일까지의 네이버 포털 검색량의 변화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낙연 후보와 황교안 후보의 2파전이 이어지고 있죠. 현재는 황교안 후보의 검색이 좀 더 많은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 황교안 후보의 N번방 발언 논란의 영향도 한몫한 것 같네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검색은 선호도와는 다를 수 있으니 감안해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외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후보자들의 다양한 프로필이 있어서 여러가지 분석을 해보고자 했는데요. 양이 너무 많아지겠더라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 댓글로 알려주시면 데이터로 분석 가능한 게 있으면 다음 편 제작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결론이 없는 것 같죠? 네, 결론이 없습니다. 이번 컨텐츠의 경우에는 어떠한 결론을 내리는 게 자칫 비생산적인 소모적 댓글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있는 그대로의 현황을 보여주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굳이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투표 꼭 잘 하시죠. 공유와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